저같이 이제 일반 사람들, 그냥 무난하게 일하는 사람, 무경력자들, 비전공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자격증을 막 진짜 필사적으로 땄죠. 이걸 안 따면 큰일 난다. 빨리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런 데서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거 두 개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건 진짜 극과 극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호주 전기기사 훈더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서 전기기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기기사 후기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의 전기기사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뭔가 캐치해내는 게 빨랐어요. 그래서 전기가 왠지 일자리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전기 안 쓰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40살 될 때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2003년도 초부터 전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호주 오기 직전까지는 2018년 말까지 했고요. 한국에서는 한 15년 차 정도? 시작은 괜찮게 했습니다. 남들이 필요하다는 자격증을 먼저 따고 시작했으니까요. 이미 21살에 전기 산업기사와 무선 설비 산업기사를 따고 23살인가 24살쯤 전기공사 산업기사도 따고 자격증 산업기사를 3개를 따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었던 편이었죠. 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공고를 나왔는데 현장 실습을 갔거든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계속 살면 큰일 나겠다. 처음 가서는 그냥 마냥 빨리 취직하고 빨리빨리 일하고 하면 더 높은 데 올라가겠지. 일하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배우고 재밌겠지 이랬죠.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충격을 받고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뭐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자격증을 막 진짜 필사적으로 땄죠. 이걸 안 따면 큰일 난다. 공부를 하면서도 그 옛날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는 자격증을 못 따면 앞으로 저런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이 한번 호되게 당하면은 이제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자격증을 따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재밌어요. 저한테는 운등 설치하고 뭐 콘센트 설치하고 이게 단지 않은데 분야도 굉장히 많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전기가 재미있고 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전기 노가다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잡일이 그냥 많아요. 잡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전기하면서 잡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간혹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변기를 뚫는다든가 뭐 하수구 뭐 이런 것도 하고 배관도 손대고 막 다 해야 돼요. 그런 거 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해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직종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같이 이제 일반 사람들, 그냥 무난하게 일하는 사람, 무경력자들, 비전공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외적인 부분들은 빼겠습니다. 회사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안 하는 데도 있고 조금 하는 데도 있고,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잡일 안 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다녔던 회사 중에 규모가 좀 큰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조경일, 배관일 안 하는 게 없었어요. 하수구 뚫고 뭐 변기 뚫고 뭐 물 새는 거 다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나무도 자르고 그냥 잡부예요, 잡부. 그러다 보니 정말 바쁘게 지냈었고 쉴 틈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했어요. 보면은 한 며칠을 전기일을 못할 때도 있을 만큼 잡일이 많았었죠. 거기서는 전기일보다 어떤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로 이제 비중이 컸던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그때도 전기 산업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무선 설비 산업기사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무, 시설물 관리 이런 건데 회사가 크면 클수록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뭐 쉬운 공무일도 있다던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가끔 보시면은 뭐 그런 일 안 하면 되지, 안 한다고 얘기해야지, 자기 가치를 높여야지 막 하는데 그게 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부장이 하면 과장도 하고 과장이 하면 대리도 하고 다 따라 하는 겁니다. 서서 저는 안 할랍니다.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전기공사 업체든 뭐 시설물 관리든 작은 회사가 보통 많으니까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앞으로 다녀야 될 일반적인 회사들은 규모가 다 작아요. 사장님은 직접 나서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 사장님 전화를 하는 거 보면 막 아들 딸 뭐 입학식인데 안 오니 막 이런 전화도 하고 막 그런 것도 못 가면서 하고 있는데 또 안 하는 게 그렇죠.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안 하신다는 분들은 뭐 대기업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든가 뭐 20년 30년 해서 회사의 간부가 되든가 그것도 시간이 걸리죠. 제가 갔을 때 저는 30 몇 살 때도 막내였는데 간부 언제 됩니까? 40살 50살 이런 사람들 다 있는데 전기하시는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뭐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 일들은 좀 잡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뭐 편한 일을 한다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데는 하지 않았어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초반이 좀 굉장히 힘들어요. 페이도 거의 최저시급으로 시작하고요. 막 초반에는 그냥 막내 심부름 자주 합니다. 그냥 이거 갖다고 저거까지 뭐 자른 거 뭐 올려주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전기일보다 그때도 잡일이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전기공사 일을 해도 막 땅 까고 막 벽 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전기 결선만 전기 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일을 하시다 보면 잡일도 전기 일을 일부라고 이제 어느 순간 깨닫게 아마 되실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실 뭐 공무든 전기 공사업체든 초반 월급은 비슷한 것 같아요. 최저시급에서 조금 많은 정도? 그렇게 뭐 한 조금씩 오르면서 3년에서 5년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했을 때 120만원, 130만원 이렇게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격증 준비를 한다든가 투잡을 한다든가 어떤 서브잡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편하게 일한 데를 막 찾으시는데 그렇게 하면 좀 남는 게 없어요. 나이 들고 시간이 갈수록 불리합니다. 빨리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런 데서는 본인의 스킬을 쌓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전기공사 가서 노가다하고 하는 게 훨씬 이제 스킬을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툴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는 기존에 있던 거 고치고 수리하고 뭐 점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딱히 스킬을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더 안 하셔야 되고 젊을수록 더 안 하셔야 돼요. 좀 나이 드신 분이 하시거나 뭐 어떤 준비를 하실 때 하는 그런 잡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제가 한 일 중에서는 자동 제어나 시퀀스 이런 게 있어요. PLC 이게 다 하나예요. 솔직히 시퀀스 제어의 이제 기본을 이해하고 그런 일들을 배우고 나서 자동 제어나 PLC를 프로그래밍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분야에서도 일을 조금 했는데 이건 진짜 극과 극이에요.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고장나거나 안 되는 걸 찾아내고 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게 재밌어요. 그냥 뭐 정상 작동되게 하고 막 이래 하는 게 어릴 때 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보면 퇴근하고도 막 생각나고 자면서도 잠 안 올 때 막 천장에 그려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일하면서 유일하게 즐거움을 느낀 종목 중 하나예요, 이게. 뭐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이 종목이 배울수록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예요. 특히 PLC나 자동 제어는 자기의 스킬이나 실력이 늘수록 정말 뭐 월급이나 어떤 대우 이런 게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잡일을 안 할 확률도 가장 높아집니다. 이 분야가 전문가가 됐을 때. 제가 말했을 때 전문가는 뭐 2년 3년 막 깨작깨작 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나 좀 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보통 막 최소 10년 15년 해야 뭐 약간 입 밖에 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도 힘든 일을 많이 했었어요. 좀 편한 일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편했던 거지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배우고 뭔가 새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맞는 거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이동을 해가면서 새로 배웠는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새로 가면 또 신입이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계속 배우면서 힘이 들었지만 저는 제가 맞는 걸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호주에서 전기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시퀀스 제어, 자동 제어다. 그리고 이게 실력이나 스킬을 쌓았을 때는 가장 전기 분야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멀하게 기술을 배우고 무난하게 일을 많이 찾고 할 수 있는 일은 전기공사업체예요.
전기 공사 일 써먹을 때가 많아요 일단은. 그리고 힘든 만큼 여러 가지 일을 배울 수 있어요. 잡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잡일이지만 그것도 다 적재적소에 필요합니다. 살아보면은 또 돈 사수 만나면은 또 짧은 시간에 일치월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5년 하셨다 했는데 저는 한 20, 30년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반면에 와 몇십 년 했다는데 와 몇 년 한 나보다도 왜 더 못하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군대를 가셔서 배우시면 한 5년 해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뭐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시설물 관리를 처음에 가면 여러분들 고생해요. 만약에 뭐 고장났다, 야 이거 처리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하나 오피스를 지으려 한다, 전등 설치, 뭐 콘센트 설치, 그리고 뭐 이런 기계 설치하려 한다, 네가 세팅 다 해. 할 수 있어요. 도면 다 볼 줄 아세요? 그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공사업을 하고 나면 그런 견적이나 이런 게 빨리빨리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시설물 관리도 공사업을 하고 나중에 하는 게 나아요. 젊으신 분들,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잠깐 자격증 따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저도 어릴 적에 자격증 따면 되겠지 해서 전기 산업기사 따도 좋다, 전기 산업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거 두 개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따고 보니까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자격증이 대신해 주질 않아요. 자격증 있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전기 일은 자격증 없어도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현장의 소장님들 이런 전 자격증 없습니다. 그런 분들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대기업 가면 많겠죠. 고학력, 고스펙, 영어 점수.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조그만 회사를 가면은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격증 외로. 뭐 지금도 저는 배우고 있는데요. 뭐 많은 걸 시도해보고 많은 걸 경험하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고 그 분야 경력을 이렇게 차근히 쌓으세요.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종사하는 좋아하는 분야에 기술이 없다면은 기사 있어도 무시당하고 계속 힘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직장 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직은 실력이 모든 걸 얘기를 해요. 무경력자, 비전공 상관없습니다. 빨리 찾으셔서 경력을 쌓으세요. 전공해도요 회사 가면 다 똑같아요. 전부 같은 시작입니다. 무경력자, 비전공 상관없어요. 그냥 현장 일은 그냥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 똑같이 출발을 해요. 예, 열심히 하시면 다 기술 쌓을 수 있습니다. 빨리 찾으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취업난이 심한데 이 시기가 지나면은 또 취업 붐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길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전기 기술자분들, 그리고 전기 기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한국의 전기 기사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고요. 우리 모두 훌륭한 전기 기사가 됩시다. 파이팅!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